이번 주는 13장 구조체, 공용체, 열거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에는 구조체, 공용체, 열거형이 있는데 이 공용체는 실습하지 않고 이건 통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체와 열거형의 실습을 하고요. 공용체는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몰라도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해서 구조체, 열거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체가 이제 확장이 되면 이제 클래스가 됩니다. 클래스 형태의 변수 타입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클래스로 넘어가면 CPP, C++입니다. C++고 우리는 C 언어에서는 구조체까지 하고요. 고용체는 거의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열고용도 가끔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구조체, 열고용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체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이전에 배웠던 거는 배열이라는 걸 배웠었고요. 배열까지는 C 언어에서 제공하는 어떤 자료형입니다. 자료형, 변수 타입, 변수형, 변수 형태,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요. 자, 하여튼 배열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였는데요. 구조체는 이거를 조합해서 사용자 정의가 됩니다. 이 구조체가 나오면서 이거는 사용자 정의 타입이 됩니다. 자료형인데 어떤 자료형이냐? 사용자 정의. 자, 여기 안에는 이전에 배웠던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문자열 배열 이거를 한꺼번에 섞어서 구조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빔밥 예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나로 만들었죠.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 타입을 섞어서 구조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체는 만드는 사람마다, 사용자마다 다르게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사용자 정의 타입이라고도 합니다. 구조체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변수 형태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체형을 선언을 할 때 이렇게 변수, 정수형 변수, 실수형 변수, 문자형 변수, 문자열 배열 등을 하나로 묶으면 구조체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체 변수를 선언을 해서 생성을 하면 자, 요 네 가지가 하나가 묶음이 됩니다. 네 가지가 정수, 실수, 문자, 배열이. 해서 이 구조체를 계속 생성을 하면 변수 선언을 하면 따로따로 만들어집니다. 자, 비빔밥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비빔밥을 만들면 비빔밥 1, 비빔밥 2, 비빔밥 3 이렇게 만들어지듯이 구조체 변수도 변수 1, 구조체 변수 2, 구조체 변수 3 이렇게 여러 개를 이 틀을 만들고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구조체로 표현을 할 때 비빔밥의 재료, 비빔밥 만들기를 비교했는데 비빔밥은 재료로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비빔밥 재료가 생성이 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비빔밥 1, 비빔밥 2, 비빔밥 3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재료들을 어떻게 섞냐에 따라서 비빔밥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구조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빔밥을 구조체로 표현한다면 스트럭처. 자, 이게 예어가입니다. 예어가. 예어가 있고 스트럭처가 있고요. 비빔, 그 다음에 인트, 캐릭터, 플로트, 캐릭터, 배열, 해서 A, B, C, D의 변수를 선언하면 구조체 쌍이 됩니다. 중괄호 시작, 중괄호 끝이 있고요. 자, 이거를 스트럭처를 통해서 선언합니다. 스트럭처 비빔. 여기까지는 이제 변수 타입이고요. B1, 여기가 이제 변수입니다. 변수가 구조체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변수 1이 되는 거죠. 자, 구조체 변수 2, B2, B3 이렇게 해서 변수들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트럭처 비빔은 여기서 선언한 거를 가지고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구조체 문법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구조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구조체 안에는 멤버 변수가 있고요. 구조체 안에 정의된 변수, 일반적인 변수 선언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구조체 스트럭처 있고 구조체 이름이 있고요. 이건 사용자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 멤버 변수, 데이터 형식 멤버 변수. 이거는 그 전에 변수 선언과 똑같고요. 여러 개, 개수는 제한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사용할 때는 변수를 생성할 때, 변수 생성할 때는 스트럭처 구조체 이름 그대로 오고요. 구조체 변수. 자, 이게 이제 변수명입니다. 변수명이 되고. 여기까지는 이제 자료형입니다. 자료형. 이렇게 해서 구조체를 만들어 쓰시면 됩니다.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멤버 변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멤버 변수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체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이네요. 예, 구조체 사용 예입니다. 자, 메인 함수에서 스트럭처를 변수 선언을 했습니다. 스트럭처 비빔 int a 플로트 4개의 a, b, c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럭처 비빔 자료형이죠. b1이라는 변수를 만들었네요. 그리고 자, 이 b1은 구조체 이름이고 구조체에 대한 변수이고요. 이 각각 멤버 변수를 선택을 해야죠. 자, 멤버 변수를 지정하는 방법은 b1 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10, 이건 인티저죠. 인티저. b는 실수죠. b1.b, 이거는 1f, 1.1f. 실수용으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문자죠. b1.c는 a, 문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구조체의 멤버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은 점. 자, 이 점을 쓰면 됩니다. 자, 구조체 변수형 점 멤버 변수 하면 멤버 변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링 카피로 해서 ABC들을 D에다도 이제 집어넣네요. 이렇게 해서 멤버 변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멤버 변수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를 출력문을 통해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b1.a 이건 정수, b1.b 실수가 되고요. b1.c는 문자가 되고 b1.d는 문자 L이 되고 그래서 S가 됐네요. 그대로 출력을 하면 출력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체를 이제 만드는 방법을 다시 복습을 그림으로 다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트럭처 비빔 여기까지는 사용자 정의 지정입니다.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 되는 거고요. 중괄호 안에 멤버 변수를 넣습니다. 구조체 멤버 변수를 넣는 거고요. 멤버 변수 시작과 것은 중괄호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끝에 세미콜론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세미콜론을 넣어주면 구조체가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구조체 변수를 만들 때는 앞에 부분은 동일하게 씁니다. 앞에 부분 스트럭처 비빔 여기까지는 그대로 쓰고요. 여기까지는 자료형. B1은 이제 변수 이름입니다. 변수 이름. B1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지면 멤버 변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지정할 수 있는데 B1.a B1.a를 하지만 점을 통해서 이 멤버 변수 안에 있는 각각의 변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값도 넣을 수 있고요. 출력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구조체를 사용하는 방법은 점을 가지고 사용한다. 구조체 변수명, 점, 그 다음 멤버 변수. 구조체 문법입니다. 구조체 문법에서 주의할 겁니다. 구조체형은 마지막은 반드시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까지 이걸 해줘야 됩니다. 구조체형을 만들었으면 구조체형은 모양대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체 변수는 구조체 변수 이름, 멤버 변수 이름 사이에 뭐가 있죠? 점. 이 점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일반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을 사용해서. 자, 구조체를 어디다 활용하냐? 자, 이제 대표적인 예가 여기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학생 이름.
문자죠. 문자 예입니다. 이 학생의 영어 점수, 이거는 정수가 되겠죠. 이 학생은 국어 점수, 이것도 정수가 되겠죠. 이 학생은 평균 점수, 이거는 플로트가 되겠죠. 실수.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학생의 대표되는 값들이 변수가 네 가지가 있을 때 이거를 따로따로 관리하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묶음으로 관리하면 편하기 때문에 구주체를 씁니다. 구주체를 통해서 묶어서 사용합니다. 자, 13-2는 구두체를 사용하지 않는 예를 보여줍니다. 방금 전에 학생에 대한 정보를 이제 보는데 이 정보 내용은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평균. 자, 이 각각에 대해서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스캔F로 입력을 받습니다. 네임 입력 받고 자, 한 명에 대한 학생 한 명에 대한 정보죠. 학생 1, 학생 2, 학생 3, 학생이 3명일 때는 이 정보가 이게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3명이면 2개가 더 있어야겠죠. 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그러면 평균을 구할 수 있죠. 2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네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평균 점수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학생을 따로따로 변수를 관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불편합니다. 이 변수를 하나 학생에 대한 이 변수들을 따로따로 관리한다는 건 나중에 하다 보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묶습니다. 묶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 구주체입니다. 자, 13-3입니다. 세 번째. 구주체를 사용해서 변경해 봅니다. 자, 스트럭처 스튜던트 학생이네요. 이게 자료형입니다. 자료형. 자, 구조체 자료형을 만드는 거예요. 스튜던트라는 자료형을 만드는 거고요. 자, 이 스튜던트는 어떤 멤버를 가지고 있냐?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평균. 자,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묶음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튜던트 S가 이제 구조체 변수예요. 자, 구조체 변수 S를 이제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는 스트럭처 스튜던트. 스트럭처는 그대로 쓰고 스튜던트는 자료형.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름을 입력해야죠. 이름은 멤버 변수로 갑니다. 멤버 변수 S. 점. 이름 뭐죠? name. 자, 그러면 이 S라는 구조체 안에 name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자, 국어도 같은 방법으로 S.kor. 스캔F로 입력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점수 입력 받고 S.eng. 자, 국어와 영어 점수를 입력받았죠. 더하기 해서 2로 나눕니다. 그러면 평균. S.avg. 평균을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합니다. 자, 출력을 하는데 학생 이름은 Sname. 국어 점수, 영어 점수, 평균. 자, 이렇게 해서 S 하나만 가지고 이 학생의 정보를 보관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여러 명일 때는 이 S를 배열로 선하면 되겠죠. 배열. S를 배열로 만들면 10명. 10명은 S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생을 만들고 각각의 10명을 S에 대한 0번째 사람, name. 이렇게 하면 여러 명도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나올 거고요. 자, 구수차를 사용해서 바꿔봤습니다. 자, 바꾸는 이유는 한 명일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 명일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여러 명일 때는 이제 구조체가 확실히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자, 1번 변수를 통해서 이름, 국어, 영어, 평균 따로따로 만들었죠. 이걸 따로따로 불러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구조체로 만들면 S만 가지고 되면 돼요. 이 S라는 스튜던트 변수를 구조체 변수를 만들면 이 S만 가지고 가면 S.name, S.kor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이름, 국어, 영어, 평균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생성할 때는 이렇게 초기값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구조체를 만들 때, 자, 이렇게 대부분 앞에서는 이렇게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선언을 해주고 생성을 했죠. 이거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스튜던트 구조체를 만들면서 끝에다 s를 넣어주면 생성 구조체를 선언과 구조체 변수를 만드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타입 디파인을 통해서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트럭처를 안 써도 돼요. 그냥 스튜던트 s만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대부분 이 정도까지 그냥 이것만 가지고 사용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로 구조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만 혼동이 되면 첫 번째만 가지고 사용해도 됩니다. 자, 구조체 배열을 사용하지 않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따로따로 썼었죠. 자, 1명, 2명 이렇게 배열을 가지고 3명, 여기는 3명이네요. 3명을 배열로 해서 3명 걸 만들고요. 국어 따로, 첫 번째 사람 따로, 두 번째 사람 따로 배열을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람도 이렇게 배열에 2차원 배열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따로 배열의 인덱스를 통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반복문을 통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구조체로 쓰는 게 조금 더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체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더 나가서 C++에서는 클래스를 씁니다.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구조체가 이제 변형이 됩니다. 자, 구조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이름 배열, 국어 점수 배열, 영어 점수 배열, 평균 배열이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배열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이걸 구조체로 쓰면 한 명, 첫 번째 학생 1, 학생 2, 학생 3에 대한 정보를 각각 묶어서 쓸 수 있어요. 이름, 국어, 영어, 평균. 이름, 국어, 영어, 평균. 이름, 국어, 영어, 평균. 이렇게 해서 각각의 학생 3명에 대해서 묶음으로 구조체를 사용하면 편하게 관리가 됩니다. 구조체 배열을 통해서 이제 사용해 봅니다. 자, 구조체를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가져온다겠죠. 그대로 스트럭처 스튜던트 그 다음에 s 그 다음 배열 3 3명이네요. 3이면 3명 거를 만듭니다. 그러면 S0, S1, S2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점을 써서 내부 변수들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int를 통해서 인덱스를 주기 위해서 사용했고요. 먼저 첫 번째 S 0번째 사람입니다. 네임은 킴이고요. S 0번째 사람 국어 점수, S 0번째 사람 영어 점수, 그 다음에 평균 따로따로 구합니다. 이렇게 그럼 S 0번째 사람의 정보를 따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링 카피를 통해서 S 1번째 사람 그럼 네임을 리로 넣고요. 그 다음에 이 리라는 사람의 국어 점수, 영어 점수 평균을 구할 수 있고요. S 1번째 방에는 리라는 사람의 정보가 들었고요. S 2번째 방에는 팍이라는 사람의 정보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국어 점수, 영어 점수, 평균 점수. 자, 구조체 배열을 이제 출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i는 앞에서 변수 선언했네요. i는 0부터 3까지. 0부터 3보다 작죠. 그러면 1, 2까지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s를 이제 지정하는 겁니다. s의 0번째, 1번째, 2번째, name, 그 다음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그 다음에 평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 이렇게 사용합니다. 구조체 배열 형태로 해서 주로 사용합니다. 구조체 배열을 사용하면 점을 통해서 멤버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구조체를, 자, 이번에는 이제 구조체 포인터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구조체 배열은 대괄호로 사용을 했었고요. 구조체 포인터는 별을 사용합니다. 자, 차이점이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포인터 변수와 똑같습니다. 일반 포인터 변수, 구조체 포인터 변수 똑같습니다. 일반 변수, 구조체 변수. 구조체의 주소를 구조체 포인터 변수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 포인터 변수는 앞에서 int,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그 다음에 인퍼센트 a를 통해서 포인터 변수 넣고요. 그 다음에 별 p를 하면 값을 넣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실제는 이 앞에 있는 변수 값에 들어갑니다. 자, a라는 변수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포인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00을 넣으면 a에 들어갑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자, 구조체 변수 만들죠. 구조체 포인터 변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s의 주소를 p에다 넣으면 같은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단지 차이점은 구조체 배열에서는 점이었어요. 점. 구조체의 멤버 변수는 점을 사용했는데 구조체 포인터로 가면 포인터 변수 다음에는 이렇게 화살표 빼기 꺽쇠 그 다음에 keyword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멤버 변수는 점을 사용했는데 구조체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면 빼기 꺽쇠 요거 이거 만드는 이거. 자, 구조체 포인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구조체 만들었습니다. 선언하고 그 다음에 구조체 생성했어요. s라는 변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p라는 포인터 변수도 만들었네요. 자, 그러면 s를 p에 넣네요. 주소를 넣네요. 그러면 s와 p는 같은 곳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합니다. 이름 입력할 때 어떻게 하냐. p 빼기 포인터 변수죠. 포인터 변수는 빼기 꺽쇠 name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국어 점수도 같은 방법으로 p 빼기 keyword 이런 식으로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거 인퍼센트 이게 일반 변수는 정수형 변수이기 때문에 인퍼센트를 붙였네요. 스캔f에서 그 다음에 영어 점수 그 다음에 평균 그 다음에 평균을 넣고 자, 이렇게 s에다 p에다가 넣으면 실제 s의 멤버 변수도 똑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s나 p는 같은 값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공용체는 통과합니다. 공용체는 통과를 하고요. 자, 열거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거형. 자, 열거형은 구조체하고 비슷하게 선언을 하는데 열거형 형식은 단순히 숫자, 이 숫자를 기호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뭐 0, 1, 2, 3 이렇게 일 수도 있고 0, 1, 2 이렇게 들 수도 있고요. 자, 이 숫자를 기호로 바꿉니다. 여기와 같이 자, 이놈으로 해서 위크를 선언합니다. 위크는 주죠, 주. 주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자, 이거는 기호죠, 문자죠. 내부적으로는 0, 1, 2, 3, 4. 이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숫자인데 이거를 기호로 표현하는 게 인원입니다. 그리고 이 기호를 사용하면 이 숫자로 저장이 됩니다. 이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놈 사용 예제네요. 8번째 예제입니다. 자, 이놈 위크. 자, 이거는 이제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고요. 여기 안에 sun, mon, true에서 쭉 저장이 됩니다. 그냥 쓰면 0부터 시작합니다. 0, 1, 2, 3, 4, 5, 6 이렇게 내부적으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기호로 sun 문자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원 위크를 따따로 WW로 선언했고 이게 변수입니다. 인원 변수고요. 자, 그 다음에 WW는 인원 변수이기 때문에 요 값만 들어갑니다. 다른 값은 못 넣어요. 여기에 여기에 한글로 5월 이런 거 안 됩니다. 다른 값은 안 돼요. 무조건
7, 9 이런 거 안 됩니다. 이 값만 들어가요. 자, SAT는 WW에 SAT를 넣으면 SAT 있죠? 그럼 사용이 됩니다. SAT는 6이죠? 그럼 6이 저장이 됩니다. 자, WW가 선이냐? 토요일이죠? 토요일을 WW에 넣고 선이냐고 물으니까 거짓이죠. 그래서 일요일이 아닙니다라고 출력이 됩니다. 여기가 만약에 선이면 이거죠.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해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인원 변수는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기호화하는 겁니다. 기호화. 자, 이놈 위크. 사용자 촬영입니다. 추가로 열고, 추가로 닫고, 여기에 기호로 열거해주면 됩니다. 시작은 0부터 시작합니다. 열거형은 시작과 끝을 이제 중괄호로 묶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WW라는 열거형 변수를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WW에다 값을 대별할 수 있는데 이 값은 여기에 있는 값만 저장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값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